팝송 이야기 이번 회는 린다 론스타트의 명곡 롱롱 타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척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미국에서와는 달리 린다 론스타트는 국내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좋은 가수는 아닌 듯해요. 하지만 가슴을 에이는 듯한 그녀의 절절한 목소리가 담긴 롱롱 타임만은 오래도록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영원한 시련 발라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The Last of Us라는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으며 음악이 시간을 초월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증명해낸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탄생 배경, 차트 성과, 음악적 특징, 대중문화 속 재조명, 그리고 린다 론스타트의 커리어에서 이 곡이 갖는 역사적 의미까지 모두 풀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롱롱타임은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기록입니다. 노래 속에서 린다 론스타트는 자신이 사랑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모든 노력을 했지만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연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되지 않은 사랑에 대한 절절한 기록이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가장 아픈 형태의 사랑입니다. 가사의 라임으로 보면 사랑에서 아픔으로 또 그리움으로 결국엔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정의 전환이 가사를 통해 그 아픔과 그리움이 듣는 이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nd I think it's gonna hurt me for a long, long time. 지금은 전설적인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 린다 론스타트지만 초기에는 음반 선택과 방향성 문제로 생각보다 많이 고전했습니다. 1969년 발표된 첫 솔로 앨범 Hand Sewn Homegrown은 거의 성과가 없었고요. 그 이듬해 발표된 두 번째 앨범 실크 퍼즈에서 처음으로 빛을 본 곡이 바로 롱롱 타임입니다. 이 곡은 그녀의 첫 솔로 히트곡이었고 빌보드 핫100 25위, 캐나다 차트 8위,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서 성공을 거둔 최초의 싱글이었습니다. 그래미에도 노미네이트 되면서 린다 론스타트의 이름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곡이 되었죠. 하지만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음 두 장의 앨범은 다시 부진합니다. 린다 론스타트의 커리어는 흔들렸고 대중의 기대와 실제 차트 성적이 잘 맞물리지 않는 시기였죠. 진정한 전성기는 프로듀서 피터 애셔와 함께한 다섯 번째 앨범 Hot Like a Wheel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앨범에서 You Know Good, When Will I Be Loved, 초대형 히트곡이 등장하며 린다 론스타트는 마침내 1970년대의 팝과 컨트리 크로스오버 여왕으로 자리 잡습니다. 국내에서는 It's So Easy, Blue Bayou, 데스페라도 같은 곡들이 조금 인기를 얻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인기곡은 역시 롱롱 타임이죠. 이 곡은 텍사스 출신 뮤지션인 게리 화이트가 작곡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참 영화 같은데요. 린다 론스타트는 친구이자 기타리스트인 데이빗 브롬버그에게서 이 곡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게리 화이트는 뉴욕에 있는 카페 어고고에서 폴 지벨의 백밴드로 연주 중이었고 론스타트는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그를 만나 노래를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게리 화이트가 기타를 꺼내들고 즉석에서 연주해준 곡이 바로 롱롱 타임입니다. 린다 론스타트는 곧바로 반해버렸고 다음 앨범 실크 퍼즈에 이 곡과 화이트의 또 다른 곡 노바디스를 함께 담아냅니다.
롱롱타임은 린다 론스타트가 컨트리 스타일 발라드에 도전한 초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녹음은 내쉬빌에서 진행되었고 이름 있는 세션 뮤지션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로듀서인 엘리엇 메이저는 닐 영의 작업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곡은 팝의 감성과 컨트리의 깊이가 동시에 살아있는 아주 독특한 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곡이 발표될 당시 린다 론스타트의 투어 밴드에는 나중에 이글스의 핵심 멤버가 되는 돈 헨리와 글렌 프라이가 함께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노래가 울려 퍼지던 시기에 이글스의 탄생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셈이죠. 이 곡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시 불렀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만한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1974년 클리프 리차드 형님이 부른 적이 있네요. And I think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하지만 여전히 강렬하고 가장 깊게 각인된 버전은 린다 론스타트의 오리지널일 것입니다. 2023년 HBO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이 바로 롱롱타임입니다. 극중 인물인 빌과 프랭크의 사랑 이야기가 이 노래를 통해 연결되고 내용 중 두 사람이 피아노로 이 곡을 연주하는 장면은 시즌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I think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이 장면을 위해 작가 크레이그 메이지는 친구에게 직접 문자로 노래 추천을 요청했고 원하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슬픈 노래이면서 사랑을 갈망하지만 끝내 그 사랑을 얻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한 곡이 바로 이 롱롱타임이었습니다. 방송 후 스포티파이에서는 이 노래의 스트리밍이 약 4,900%가 증가되었고 빌보드 락 디지털 송 세일즈 1위에 등극하며 무려 50년 만에 재조명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린다 론스타트는 2021년에 자신의 녹음 저작권과 로열티 권리를 아이코닉 아티스트 그룹에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덕분에 이 곡이 다시 히트했지만 린다 본인은 금전적 수익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롱롱타임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시대나 장르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노래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가장 솔직하고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곡입니다. 그리고 린다 론스타트의 목소리는 그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50년이 지난 지금 드라마의 등장에서도 또 한 세대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도 같은 감성을 가진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어